사람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발언하실 분 방송실로 오세요. 저는 KBS 제주 뉴스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엄마가 KBS 보는 건 많이 봤지만 있는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몰랐고 학생들이 야자가 끝나면 거의 9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약간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SNS를 더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학생들의 시선에서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영상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4.3이 다가오는데 제주 KBS에서도 4.3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컨셉 내용 전부 다 진부해요. 제주 KBS 하면 생각나는 점이 없어요. 제주 KBS만의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 20대들을 위한 지역 예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 자체는 이제 청년 창작자가 공유하는 공간인데요. 제주도 내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작당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런 작당들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단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뉴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KBS에 바란다, 시청자가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청년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바다에 서식하는 회색 고래의 이야기로 7시 오늘 제주 시작하죠. 냉전으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1988년, 회색 고래 가족이 거대한 알래스카 빙벽에 갇힙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지역 뉴스 기자가 이 절박한 상황을 보도하는데요. 이후 회색 고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과 미군, 그리고 서로 대립하던 석유회사와 환경단체까지 힘을 모으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북극보다 더 차갑던 냉전 시대에 소련마저 쇠빙선으로 거대한 빙벽을 부숴 구출작전에 나선 겁니다. 이 연합작전은 미소 간 화해 무드를 조성해 냉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지역 뉴스가 불러온 이 엄청난 나비 효과. 지역의 작은 뉴스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7시 오늘 제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3 71주년을 맞아 7만 명 넘는 제1제주인들이 사는 일본 오사카를 지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연결해 제주 4.3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주 4.3의 당시 초강대국 미국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4.3 71주년 연속 기획 뉴스로 이군정 책임론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0주년을 계기로 4.3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에서 4.3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주 4.3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안을 알아봅니다. 오늘 제주 현장은 4.3 71주년을 맞아 일본 현지를 생방송으로 연결합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만 7만 명 넘는 제1제주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제주 4.3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 하선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본 오사카의 조선시장인 코리아타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높다란 문이 바로 코리아타운의 입구인 백제문인데요. 한자로 백제문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는 영어로 코리아타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백제문 주변으로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이는데요. 이 코리아타운이 들어선 이쿠노 지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카이노촌으로 불렸습니다. 이 카이노의 뜻은요, 삼국시대 백제 유민들이 돼지를 기렸다는 곳에서 유래된 명칭인데요. 이 조선인 밀집 지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피 지역으로 또 제1동포들에게는 차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행정 명칭에서는 사라지고 없는데요. 해방 전후로 또 제주 4.3 전후로 해서 많은 제주인들이 건너와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일본 속 작은 제주이자 또 제1제주인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녹아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속 제주 이카이노 이제 조금은 좀 알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선 그 코리아타운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각에는 문을 닫은 상태인가요? 네, 아쉽게도 이 코리아타운은 오후 5시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상인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대신 낮 시간을 통해서 이 코리아타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야말로 제주시에 있는 동문 재래시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일본 학교들의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낮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치 가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복 가게들, 또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아강발을 파는 정육식당 등이 있었고요. 제1제주인 출신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돌하르방과 물어먹 등 제주도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상인은 제주 출신으로 30년 넘게 이곳에서 김치 가게를 운영 중이셨는데요. 제1제주인 상인 고순여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한국 그 어머니들이 참 좋아해요. 한국 어머니들이 옛날 그 어렸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맛이 좋아서 잘 잊어도 있고, 이래 오시는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라면 제주분이 오면은 제주말로 합니다. 그러면은 참 좋아합니다. 그게 제주도면 아이고 어머니 왔수강 또 하고 조심해서 갑서양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제1제주인을 비롯한 제1동포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NGO 센터입니다. 김광민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코리아타운에 와 있잖아요. 이 코리아타운이 어떤 곳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코리아타운은 재래시장으로 출발했거든요. 1920년대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하나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일하시는 곳이 코리아 NGO 센터인데요. 특히 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제1제주인들을 위해서 어떤 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저희 2004년부터 제1동포의 생활상담, 법률상담,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 여러 가지로 생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은 여기 제1제주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4.3을 겪고서 오사카로 넘어오신 이 제1제주인 분들에게 이 코리아타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예, 코리아타운은 마음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면은 자기 동포들 같이 있고 동양인들 같이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제주 사투리로 얘기하고요. 굉장히 그 평소에 긴장하고 살다가도 여기에 오면은 마음이 풀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인데 앞으로 이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지금 낮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을 한번 접해보자, 한국 문화를 한번 만져보자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저희들 여기를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국을 바로 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더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시 오늘 제주 현장 이카이노 한복판의 코리아타운에서 전해드렸는데요. 71주년 4.3을 맞아서 취재팀이 왜 오사카에 왔고 또 제주 4.3의 역사에 있어서 왜 제1제주인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오사카에는 어떻게 7만 명이 넘는 제1제주인이 살게 됐을까? 시간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와 오사카 사이 전기선이 운항되고 강제징용이 이뤄지면서 수만 명의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해방 후 상당수가 고향 제주로 돌아왔지만 1947년 3.1절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4.3은 제주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내몰았습니다. 4.3 당시에만 최대 10,000명이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일본, 멀지만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고 그곳은 바로 목숨을 건 탈출이었고 하나의 4.3으로부터의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인들이 도착한 곳은 오사카 공업지대의 외진 곳. 공장 노동자로 식당 종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고향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 제1동포 고 조지연 작가가 사진으로 기록한 이카이노 안엔 제1제주인의 고달픈 삶이 담겼습니다. 父が亡くなったすぐにもうあの写真は本当に在日の財産やね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まさにそうやなというのは思いました。 좌우 이념 대립 속에 일어난 제주 4.3은 오사카와 제주로 제주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분단된 나라 밖 하나의 공간이었던 제1동포 사회에서 제1제주인들도 분단의 갈등을 겪으며 4.3은 오랜 시간 동안 금기어였습니다. 민당 사람은 제주 4.3 빠르겐 보통이나 그런 분도 아직 계세요. 돌아가신 내 친구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희생자인데 그래도 삼보토라고 합니다. 빠르겐이라고. 그런 거 포착한 거 우리 제주인 그 사고 방식이 있어요. 오사카의 위령제는 반세기가 지난 1998년에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70주년인 지난해엔 비로소 위령비가 건립됐고 공식적인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1제주인이 신청해 인정된 4.3 희생자는 75명뿐. 명예회복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섬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고향에서는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소외된 4.3의 아픔을 안고 이렇게 소외된 삶을 사는 그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호를 보냈고 얼마나 다가갈 수 있었는가.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무자비한 탄압을 무고한 양민들이 그날의 그 인정의 참상을 이름으로 평생 말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 아픔. 잊어라, 가만히 있어라.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불온시되었던 시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금치거가 됩니다.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냥 겁난 고구려 댕긴 죄밖에 어쩌게. 아무 죄도 없지 뭐. 억울했지만은 억울한 말을 투표를 못해. 말했다가는 뭐 당신 억울한 게 있냐고 해가지고 또 이제 자식한테도
내가 4.3에 끌렸다는 말 못 해봤어. 어머니가 이때까지 진역 살아놓은 어머니구나 생각이라 할까봐 진짜 두려웠어요. 7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했다라는. 우리 모두가 그 슬픔에 동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이제는 추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주 4.3 사건은 반드시 기억돼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사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몽골인들이 SUV차 화물칸에 숨어서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다 적발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무려 3만 8천 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9천 명 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특히 몽골인들이 이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란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말하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17개가 있는데 4.3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3개 정도의 상설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은 뒤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를 해야 결정됩니다. 오늘 소위 심사에 들어간 4.3 특별법안은 이제 법률안 논의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처럼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돼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4건의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1시간 반 만에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2조 원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정부가 분할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의원들은 기재부와 행안부 간의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4.3 배보상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또 논의를 해야 돼요. 단일안이 나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 국가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국가 판결이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밖에 4.3 중앙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와 4.3 사건 진실 부정 왜곡에 대한 처벌 등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지며 4.3 관련 단체들은 4.3 추념일을 앞둔 내일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가운데 71주년 4.3 추념일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4.3의 의미와 정신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 때 3살배기였던 김필문 할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이웃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픈 기억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어떤 식으로 먹냐? 먹을 게 없으니까 밀기구를 어떻게 구해다가. 대구 형무소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아버지 이야기와 함께 힘겹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김 할아버지. 학생들은 생생한 증언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4.3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역사를 잘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더 저는 알리기 위해서 더 힘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명예교사 스스로도 4.3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데서 나아가 위안을 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현장에 나가 그 답을 얻어서 봤을 경우에 그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4.3의 아픈 역사를 후손들의 입으로 전달하는 청소년 이야기마당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불법 군사재판을 다뤘는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 수영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4.3이 정말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멋있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다짐하는 해원 방사탑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4.3 71주년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제주 칼 호텔에서 열려 문학작품을 통해 국내에 제주 4.3을 널리 알린 소설가 현기영 씨에게 평화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응우옌 티탄 씨 등 2명에게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4.3 영령들 앞에 참배했습니다. 양 사장은 방명록을 통해 제주 4.3 71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기리겠다고 밝힌 뒤 행방불명인 표석과 봉안관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양 사장은 이어 제주 방송총국을 방문해 KBS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7시 오늘 제주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은 자연경관 감상이 목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58.2%가 자연경관 감상을 위해 제주 방문을 결심했고 이어서 휴양과 휴식이 12.1%, 음식과 미식 탐방 7.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40억 적자를 내면서 수당과 상여금 등을 반납해 인건비를 줄이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696억 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지만 면세점 운영과 송객 수수료 증가 등 단기 순손실이 40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올해도 많은 양의 파래가 밀려들 것으로 보여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성산읍 오조리 해안 등에 파래가 밀려들어 쌓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2억 4천만 원을 들여 파래 수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4.3 71주년을 맞아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4.3 기획 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미국 책임 규명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미군 문서를 통해 당시 미군의 정보 판단 문제를 강정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곳 바로 제주시 관덕정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아픔인 4.3의 발단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28주년 3.1절 기념대회를 마친 일부 군중이 이곳을 지날 때 기마 경찰이 6살 난 어린이를 치고 가다 군중의 항의로 도망치고 경찰이 이를 쫓는 군중을 폭동으로 오인해 총을 쏩니다. 어린이도 죽었죠. 아기를 아는 그 젊은 처자도 죽었죠. 그냥 그 어떤 주동자가 아니라 그 옆에서 그냥 그 수많은 군중들의 이야기를 그 함성을 들었던 구경꾼이라는데 그 많은 도민들이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총파업이 일어나지만 고문치사 사건으로 제주 사회는 위기로 치닫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 봉기를 결정합니다. 3.1절 발포 사건 2년 뒤 작성된 주한 미육군사령부 정보 보고서도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즉각적인 보복을 했고 1년여에 걸친 유혈 폭력이 시작됐다며 3.1 사건을 4.3의 도화선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3.1 사건과 총파업 당시 미군의 정보 판단입니다. 군정청 한국인 직원 중 75%가 파업 중이다. 근본 원인은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의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최근 남로당이 이러한 증오심을 주민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 주민 70%가 좌익 관련자나 동조자, 관련된 좌익 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졌다고 작성한 겁니다. 이념적인 잣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책동, 어떤 배후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이제 판단 착오가 있는 거죠. 경찰 발포보다는 남로당 선동에 비중을 둔 강공 정책으로 검속 한 달 만에 도민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이번 순서는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공간에 대한 답사기이자 그곳에 깃든 고통과 교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공감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4.3 기획으로 마련한 기억의 공간.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제주시 관덕정입니다. 옛 제주 행정의 중심지 관덕정. 이곳은 올해 71주년을 맞는 제주 4.3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곳곳에서 몰려온 3만 군중이 3.1절 기념 집회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날 아이를 친 기마 경찰에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경찰은 막루 위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시위를 구경하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젖먹이를 하는 21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4.3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는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희망 그림자라도 남기고 그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그 후세들에게 좀 남겨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장소라고 하는 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의미가 있을 텐데 4.3을 알릴 수 있는 그 4.3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기억의 저장소가 됐으면 하는데. 그럼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스바덴 거리에는 아주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집 앞에 길 한쪽에 박혀있는 동판. 전쟁의 희생자들이 살았던 마지막 주거지 앞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박아놓은 것입니다. I think it's fantastic because it's always memorized that there was a Second World War and all the Jews had to leave their homes and they were killed or they whatever the Holocaust or whatever, they didn't live anymore. So the people can remind not to repeat this history. 슈톨퍼슈타인의 프로젝트.
망각의 걸림돌이라 불리는 이 동파는 현재 베를린에만 7,000개, 유럽 전역에는 7만 개 이상 설치되어 길을 가던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이런 일들이 그냥 과거에, 먼 과거에 뭐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재옥. 젖먹이를 안고 죽은 엄마의 잊혀진 이름입니다. 제주 4.3 70년 하고도 또 한 해. 엄마와 아이의 동상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딘지,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새겨야 할 곳은 어딘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죽음의 밤이었거든. 저 4월 하늘에 출렁이던 피에 물든 깃발이거든. 매인 그 함성 소리 고요히 어둠 깊이 잠들고 바람 부는 묘지 위엔 취한 빛깔만 나부겨 나는 놓여워 우노라. 복적의 세월 자복한 세월에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4.3) 주간을 맞아서 7시 오늘 제주 4.3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언제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가상의 인물인 동백삼촌의 목소리로 제주 4.3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다시 4월입니다. 동백삼촌은 4월이면 가슴 한쪽이 유난히 뻐근합니다. 태어나 지금껏 제 이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동백삼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백삼촌이 태어나던 해 많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오고 외삼촌 오고 죽은 외삼촌에 걔는 세 분이 돌아가시나네. 밭디강 검질 매정하면 어멍이 혼묵 막 우러나서 그 일로 개나제나 경행 울어 어머니가. 삼촌의 가족뿐 아니라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에서 약 3만 명이 희생됐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지난 1947년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에 참여했던 교민 가운데 6명이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다음 해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에 맞선 군경의 진압작전, 해안선 5km를 벗어난 사람은 총살, 불법 계엄령은 그해 말까지 유효했습니다. 계엄령 내렸지.
계명 내리난 이제 안이 내려가면 만딱 쏘아 죽인대. 군인 쪽에서도 군인 못 쏘아. 이젠 산에서는 이제 산사람 못 쏘아. 기억에는 그자 어떤 하는 게 그 구레간 게 고볼트 너시랑 구레간 고본 거 아니라게. 선을 어른들 만딱 이리서 헌 150명이나 죽었잖아 한 게. 지난 1992년 제주 4.3 희생자들은 죽음으로써 한 맺힌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죽음을 피한 희생자들은 살아있는 자체로 비극을 알렸는데요. 소설 순이 삼초는 제주 4.3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기폭제가 됐죠. 민간인으로부터 시작된 4.3 진실규명운동은 2000년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냅니다. 4.3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2003년엔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화를 하러 자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4.3의 피해자 3만여 명에 가까운 그들의 한을 어떻게 다 풀 수 있겠습니까마는. 2006년부터 4년간 집단 학살지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7년엔 제주 4.3 당시에 있었던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첫 재심 신청이 있었는데 억울한 가면은 뭐 한이 없죠. 공소 기각 판결로 4.3 수용인 18명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섬에 눈물을 모아 71년을 살면서 동백 삼촌의 가슴엔 행복한 기억보다 선명한 슬픔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시집갈 때 그립지게 시집갈 때 결혼할 때도 아버지 쉬시면 영 아닐 건데 어머니가 개나지나 어머니가 고생했고 가족을 잃고 유년기도 즐기지 못한 채 살아온 71년. 그렇게 잃기만 한 삶을 살았던 동백 삼촌이 이제와 단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 앞으로 우린 동백 삼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달력은 4월로 접어들었지만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쌀쌀합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모레까지는 신경 써서 외투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건조한데요.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지나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6에서 8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고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지역 이슈를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발빠르게 보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앞으로 도민과 소통을 위해 제주 현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